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인베디드 장비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공유기나 뭐 CCTV, 프린터 혹은 뭐 게임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해커들이 그런 주변의 인베디드 장비들을 공격할 때 전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또 취약점을 찾을 때 주로 어디를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발표고요. 그리고 그냥 설명만 해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실제 예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례를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냐면은 그 요즘 아파트에 대부분 설치가 돼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대상으로 삼았고요. 그 시스템 중에서도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월패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월패드를 대상으로 어떻게 취약점 분석을 하고, 또 찾은 취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다뤄보는 발표가 됩니다. 네. 제가 찾았던 그런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은 원격 관리 서비스가 오픈이 돼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커가 그 정보를 그 리버싱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그 원격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서비스에 접속하는 계정 정보가 기기별로, 그러니까 월패드별로 다르게 설정된 게 아니라 전 세대가 모두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취약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패킷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그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작동하려면은 정보를 패킷으로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커가 그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가지고 임의의 패킷을 만들어 보냈을 때, 그러니까 제3자가 보낸 패킷이기 때문에 그런 패킷은 무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인식이 돼서 뭐 전등을 강제로 킨다든지 혹은 현관문을 강제로 연다든지, 그런 취약점이 이제 두 번째 취약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취약점은 이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많이들 발생하는 취약점인데요. 뭐 버퍼 오버플로우, 뭐 포맷 스트링 혹은 그 외 논리적인 취약점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월패드에 이제 해커가 임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취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총 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게 됩니다. 네, 제가 작년에 저희 집을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사한 집을 둘러봤더니 월패드가 설치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보았던 월패드는 그냥 인터폰 기능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월패드는 다양한 기능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 화상 카메라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화상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월패드가 해킹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 이제 집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은 과정은요, 일단은 홈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월패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게 됐는데, 우선은 그 월패드를 분해해서 디버그 포트라는 게 있어요. 웬만한 하드웨어 장비들에는 디버그 포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접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접속을 통해서 내부 접근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통해서 어떤 작동 중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바이너리 파일들 같은 거를 가져올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분석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예전에 인베디드 장비라고 하면 보통은 독립적으로 별개로 구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게임기 인베디드 기기를 해킹해가지고 뭐 게임을 공짜 CD를 복사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뭐 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TV를 또 해킹해서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뭐 동영상 플레이어 같은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다른 걸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해킹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개별적인 장비들이 인터넷에 다 물리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재미로 해킹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그런 장비가 해킹 당함으로써 거기서 사생활 침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실 내부에 다른 장비들을 또 해킹할 수 있는 걸 접점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인베디드 보안에 대한 게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베디드 장비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기본적인 보안에 취약한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베디드 쪽 개발하시는 업체나 개발자분들이 보안 쪽에는 아직은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과연 그 장비를 분해를 해가지고 해킹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근데 실제로 최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베디드 기기 혹은 IoT 장비에 대한 어떤 해킹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장비를 뜯어가지고 공격하는 해커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개발을 진행하실 때 시큐어 코딩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뭐 통신하는 프로토콜이 있을 때 인증 절차 없는 프로토콜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제3자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감안된 그런 프로토콜 설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제 노트북을 이용해 가지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에 거기서 그 각 방의 전등을 제가 원격에서 제어하는 데모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불이 자기 혼자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시연은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제가 노트북을 이용해 가지고 그 현관문 쪽에 제어 패킷을 이렇게 월패드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을 열라라는 패킷을 보내면은 밖에서 이렇게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 문이 열리는 시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패킷을 보내면은 문이 그냥 강제로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집 것만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내 모든 집을 제가 원하는 대로 가서 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월패드에 화상 카메라를 해킹해 가지고요 24시간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는 그런 해킹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거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을 보이고 있는 화면이죠.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모든 취약점들은 작년에 신고가 이제 개발 업체 측에 제가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취약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패치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는 다 보안 패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